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미국 주식이 아주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공포에 달하며 2차 투매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18원 계좌를 보며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아니면 몇 년 만에 온 기회 같은데 지금 더 사야 할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이 워낙 분분하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이 연이어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 1일 낙폭을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는 단 이틀간 마이너스 10.81%,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1.79% 하락하였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나스닥은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30%, S&P 500은 마이너스 20%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하냐? 당연히 가장 주된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때문입니다. 상호 관세란 상대국에서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앞으로 미국에서도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인데요. 트럼프는 지난 2일 이런 판때기를 하나 들고 나와서 앞으로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 보편 관세를 매기고 그간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봤던 국가는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의 절반인 25%를 추가 관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 협정으로 실제 관세율이 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50%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었나라고 봤더니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계산법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660억 달러의 대미무역 흑자를 내고 1315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는데요. 이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오면 약 50%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 역시 모두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추가 관세율을 매겼습니다. 상호 관세라는 건 상대국이 실제 매기는 관세만큼 똑같은 관세를 상대국에 매기는 개념인데 이런 식의 계산법은 정말 억지스러운 계산법이 아닐 수가 없죠. 세계 경제학자들도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대충 만든 계산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간 미국 납세자들이 긴 시간 갈취를 당해왔으니 더는 그런 일 없이 이를 바로잡을 것이고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국은 곧바로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히토류 수출 역시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역시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 세계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은 기존 40%에서 60%까지 높아졌다고 이야기했고요. 이번 관세는 상대국들의 보복, 미국 기업 심리 하락, 공급망 중단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상호 관세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1.5% 올릴 수 있고 개인소득과 소비 지출을 억누를 것이며 이것만으로도 미국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침체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이번 상호관세 부과가 더딘 성장 시대의 글로벌 전망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처럼 상호관세발 세계 무역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증시 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상호관세로 인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909년 2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 책임자는 이러한 고율 관세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게임 체인저라며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공황 파멸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기사 제목 정말 무섭죠?
지난 4일에는 파월의장의 공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을 하기 전에 트럼프가 자기 소셜에 글을 올리며 지금이 금리 인하기에 완벽한 시기라며 파월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거라며 예상보다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변화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기존에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고 증시가 또 빠졌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투자 심리 지표가 극심한 공포 구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심리조사 역시 비관론자가 61.9%로 지난 2월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 연준 의장 연설 후 공포 탐욕 지수가 4를 찍었습니다. 제가 몇 년간 투자를 하면서 이 숫자 4는 처음 보는 숫자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빅스 지수는 하루 만에 51% 급등하며 45를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계속 던지는 투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빅스 지수가 20 이하에서는 안정, 30 이상은 공포 구간, 40 이상은 극심한 공포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식간에 40을 넘겨버렸습니다. 참고로 최근 빅스가 40을 넘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등 아주 큰 이슈가 있을 때 이 빅스 지수가 40을 넘겼습니다. 현재 세계 무역전쟁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자극, 하지만 금리는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되며 공포가 극에 치닫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미국 국채 금리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추가 매수 기회로 삼을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커뮤니티를 봐도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현재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다. 반등 추세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이제는 진짜 담아야 할 때다. 역대급 줍줍 기회이다. 겁먹지 마세요. 꿀같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앞으로 얼만큼 더 빠질지,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방향이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높다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커뮤니티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폭락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 인증글, 공포에 휩싸인 투자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계좌 수익률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 매수했던 종목들은 아주 여유 있게 수익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변동성 높은 레버리지 종목에 잦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주식이죠.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쏙슬 차트를 보시면 이건 정말 누구라도 못 버틸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6% 빠지는 건 양반이고요. 이 쏙슬은 이틀간 약 50% 하락했습니다. 만약 10억을 투자했다면 이틀간 5억이 증발했다는 건데요. 이건 누구라도 맨정신으로는 버티기 힘든 하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절망적인 것은 이게 언제 회복될지, 회복할 순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할 때는 이 레버리지 투자가 빛을 발하지만 지금처럼 내리꽂을 때는 반등이 와도 쉽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투자 명언 중 하나입니다. 투자의 제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투자의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우리는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간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투기성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현금 보유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면 녹아내리고 있는 계좌를 보는 것도 슬프지만 더 슬픈 것은 현금이 없어 사고 싶은 우량 주식이나 ETF를 저렴한 가격에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아예 두지 않거나 하락 초입에 이 시드를 다 써버리면 지금처럼 더 크게 빠졌을 때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22년 하락장이 이렇게 1년 내내 이어질지 모르고 하락 초반에 현금을 투입했다가 이 마지막에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현금도 잘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저가 매수 기회를 위해서라도 일정한 현금 보유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꽤 긴 기간 하락이 이어지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시장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시장에 버티고 있어야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을 때 나오는 급한 반등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입니다. 지금이 저점일지 더 하락이 나올지 앞으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코로나 때 그렇게 빨리 반등할지 몰랐고요. 22년도에 그렇게 하락이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이와 관련된 피터 린치의 유명 격언이 있죠.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가서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건 완전 시간 낭비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분할 적립식 매수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총 5차례에 나눠서 추가 매수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한 차수 안에도 총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 기준 2차 추가 매수 시점이 와서 이번에 첫 번째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이 떨어지는 칼날일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또 한 번 추가 매수 기준에 도달한다면 3차 매수를 기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우상향을 믿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늘 그래왔듯이 언젠가 다 회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TF를 모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하락은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구루들의 하락장 명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락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다. 단지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뿐이다.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얻는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자금이다. 지금 분명 두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래왔듯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며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이번 하락장에서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제 기준과 계획대로 매달 적립식 매수, 하락장 추가 적립식 매수를 하며 이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 폭우가 그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똑제와 함께 같이 잘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